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과 발음 기호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발음 기호를 안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 기호는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발음 기호는 절대 배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영어 발음을 망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잘 살펴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발음 기호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걸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이거를 버네너라고 읽지 않고 바나나로 읽게 되더라.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읽게 되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쳐 보면 발음 기호 이거를 가르쳐서 아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거를 바나나라고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바나나가 아니라 버네너라고 알려주면 그 아이는 쉽게 이게 버네너라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버네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나나를 읽은 다음에 그걸 버네너라고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차라리 쉬운 거지. 발음 기호를 안 가르치고 그 발음을 아이가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거 아라고 배우는데 왜 이게 아가 아니라 어가 되고 이거는 애 발음 되죠. 특히나 이건 어 발음 나는 거고요. 어 발음 나고 어 발음 애 발음 납니다. 이렇게 왜 변합니까? 막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알파벳.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발음 기호란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용도가 틀린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적절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똑같은 모양인데. 근데 대부분은 하루 이틀 하게 되면 이게 다르구나. 똑같은 거지만 용도가 다른 거구나. 이름이 다르다. 하나는 알파벳, 하나는 발음 기호. 하나는 적기 위해서 문자인 거고 하나는 읽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좀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일주일 정도 자꾸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틀리면 수정을 해주고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 기호를 배워서 그를 잘못 발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아예 발음 기호를 안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영어 교육입니다. 오히려 그런 교육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아예 읽지를 않아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발음을 조금 틀리게라도 읽는 게 나은지, 틀리게 읽을 리가 없어요, 솔직히는. 이제 그렇게 반영을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좀 틀리게 읽더라도 읽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발음을 아예 안 하는 건지, 영어 단어 안 읽는 게 나은 건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영어 학원을 많이 해보면서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이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단어를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발음 기호를 아주 새로운 단어를 이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은 이런 단어를 배울 일이 없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발음 기호를 가르쳐주는 아이는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자기가 조합을 합니다. 히읗, 오,
이, 니은, 티귿, 미음이죠. 미음, 에, 니은, 티귿. 자, 이렇게 해서 아포인트멘트 이렇게 읽어요. 아포인트멘트.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정확한 발음표를 적어준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게 되면 이 아이는 빨리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요게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잘못했구나. 다른 거는 뭐 거의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한두 개밖에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발음 기호를 배워가지고 그 단어를 읽게 되면 틀리더라도 한두 개밖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옳은 발음을 들었을 때 빨리 자기의 실수를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영어 단어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절대 그런 아이는 영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니까요. 근데 영어 단어를 모르면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막 읽으면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들의 심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거죠. 모른다니까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어디 가서 그 설명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 들었을 때 탁 들었는데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읽지를 못해서요, 선생님이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친구 거 보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신 것을 빨리 수정을 해서 발음 기호를 가르쳐야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어 단어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음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그 영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수시로 물어볼 수 있으면 그럼 발음교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거의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발음교를 찾아서 그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독립적인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의 토대는 뭐냐면 발음기호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음 가르칠 때는 알파벳과 발음기호는 분명히 다른 목적인 거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벳은 아무것도 없지만 똑같은 A지만 발음기호는 격자를 둬서 알파벳과 발음기호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아이들도 하루 이틀이면 금방 이해를 하고요. 적어도 일주일이면 다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발음교를 꼭 가르쳐서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